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살아가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손살같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과 앞으로 제주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도 엔데믹화돼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지난 1년 쉼없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제주교육보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가지고 용역 중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주고 같은 경우에 동문회 입장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계획까지 말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육감님 보시기에 제주시 교육 고교체제 문제가 뭔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직 용역 중에 있어서 뭐라고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말씀드리면 혹시 또 용역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이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제주 여상도 그렇고 제주구도 그렇고 그 동문회 중심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후보자 때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신제주 지역의 남녀 고등학생의 불균형을 좀 조화롭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공약 사항이고 또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가면 그에 대한 좀 자세한 그림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올려졌다고 보시고 또 소통 부분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의 킬러문항 없애고 어떤 사교육비 절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주 교육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곁들여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한 3년.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 어떤 통계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해서 제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지난번에 이제 실시를 하면서 그래도 자율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참여 범위가 역시 그 도내 선생님들이 저하고 많은 부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죠. 예, 학력 중심 체제, 이걸 중심으로 이 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초 학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시간에 공부하고 싶었을 때 공부를 하려면 기초 학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최소한의 학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고 지역교육청에 클리닉센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도 배치되어 있고 필요하면 학교로 또는 학교에서도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과 돌봄과 아이들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만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들 물어보는데 그중 기초학력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나름 각 교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끝난다는 게 이건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있었지 이게 뒤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어떤 시기를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 이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별 지도를 뭐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는 있을지 모르지만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물수능, 불수능, 킬러 문항, 저희 용어 자체부터가 싫습니다. 정말이지. 언제부터 이런 용어들이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능 체제는 오지선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5개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확률 20%입니다. 따라서 정답률 20%는 평균입니다. 정답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답률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이걸 비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수능의 어떤 그 문항당 난이도 차이가 심해졌다는 거지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입시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주도 아이들만 중심으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문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배제되는 게 저는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울시 교육감도 이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사교육 병감은 무슨 전부인 양인데 그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이 있고 그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약간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이게 전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교육 병감 문제가 제주도까지 있느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3 아이들이 열심히 정말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율학습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지난 40년 동안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예비고사, 학력고사, 본고사,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변질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쫓아가면 바뀌고 우리 제주 아이들은 그래서 이익뿐이 아니라 계속 입시에 대해서는 피해만 봤다는 저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소위 말해서 고난이도 문제 배제, 출제 배제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서 공부해서 나오면 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험 정도는 무사 통과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특성하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전부 인문계로만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동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있는데 이게 좀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인지 그걸 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모 중학교 에서 그 통학버스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데 저희도 전체로 놓고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특성하고 전란 어떤 시기나 타이밍 이런 것이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상당 부분 전환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쭉 지켜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환이 됐다고 해도 이상하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고등학교에는 특성화 과가 있고 보통반이 있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런 정체불명의 이건 좀 난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특성화과도 좋고 보통과도 좋은데 좀 정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이 교육 행정이 결정이 잘못돼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B라는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예능 과목이 있고 보통반이 4반이 있습니다. 예능 과목에 있는 아이들은 가령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거의 1대1로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훨씬 많은 아이들, 내 학교에 있는 아이들 국영수는 어떻습니까? 25명, 30명씩 놓고 수업하잖아요. 수학을 1대1로 가르치면 안 될까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체제 개편에 우리 정책을 하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모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놔두면은 그 옆에 자존감이 상하는 아이들은 영원한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발전의 희망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그 학교가 미술 또는 음악만을 위한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아이들이 자존감 안 상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중학교 통학버스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요즘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도내에 학부모에 운영하는 스쿨버스 운영하는 학교는 중학교 한 군데와 고등학교 10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2학기부터 학교장 계약으로 하는 학교, 그리고 내년부터 하는 학교들 했고, 해서 전부들 학교장 계약으로 운영하기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일반고 전환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지금 뭐 이제 학교마다 두 군데 정도인데 지금 학교마다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고마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고 전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한 서너 학교 있는데 서너 학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제 임기 중에 어디까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 신설이나 전환이 지금 서부중 사례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무슨 차기 재선을 위한 무슨 그런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한테 서부중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된 거지요. 저는 그 서부중을 해결하려고 지금 서부중 질문 누가 하실 것 같은데 서부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4분 토지주 중에서 2분 토지주의 그 토지를 사지 못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위한 수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수용이 되면 또는 매입이 되면 또는 우리 교육청 학교부지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 설립에 관한 일이 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땅 주인하고 제일 밀접하게 통화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제일 많이 광주하고도 계속 통화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광주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주인장이 토지주가 아주 흔쾌히 당신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아주 흔쾌히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파로 이 여세를 몰아서 그 나머지 한 번 토지주와도 얘기가 좀 잘 될 게 아닌가. 또 그런 조짐도 없잖아. 이런 거 갖고 해서 앞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수용보다는 우리 노력으로 매입하는 것이 훨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막연한 기대를 지금 갖고 있어서 서부중 설립이 어떤 탄력을 받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전 관련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약간의 밀실 행정이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청회나 이런 게 아는 걸로 아는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고 어쨌든 삼매봉 부지 확정된 겁니까? 아직 된 게 없습니다. 밀실 행정 논란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밀실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거기에다가 행정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보 때부터 그게 제가 동의하겠다는 전제는 학생문화회관 이전 용지를 달라. 학생문화회관 용지가 어디냐는 저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도청이나 서귀포시청 이 뭐고 거기서 제안했을 때 우리가 그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해당 과에서 어떤 적부 뭐 접근 등등에 관해서는 뭐 얘기는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매입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삼매봉공원 매입 관련해 갖고는 전혀 교육청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삼매봉의 학생문화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삼매봉도 좋고 뭐 그 옆에도 좋고 도평도 좋고. 그럼 결국에 확정된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니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토지 매입해서 주면 그때 우리가 이게 타당한지 판단해서 받으면 받고 또 이거 아니다 그럼 다른데 사달라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된 후에 저는 도로개설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겁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게. 근데 그 밀실은 헌되면은 저가 밀실이 아니고 그쪽 땅 사는 쪽에서가 뭐 밀실이면 밀실이지. 저는 뭐 밀실 헐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서귀포시청에서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제주 여고, 제주 여중, 남원중학교 일부 교사이긴 하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하는 과정도 학생 입장보다는 교사와 교육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권 강화와는 별개로 일부 교사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야간돌봄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청은 초등돌봄 대기 인원을 올해 100%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뭐 성명서 방식으로 대기자 수 제로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 중심의 방과 후 연계형 돌봄을 확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초등 돌봄의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모 학교 그 폭언 문제 이 문제는 만약 있다면은 저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감사과와 함께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고 그 사실이 나오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립인 경우는 뭐 징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절차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가 사립학교에 대고 야 그거 뭘로 시켜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지금 절차 진행 중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징계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폭언을 하는지 설마 그 하고 있는 얘기가 폭언인 줄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제 이런 말이 그분들 귀에 들어가면 제가 쉽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곧 선생님들이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따끔한 질책을 할 때 질책을 하더라도 폭언은 정말 아니다는 말씀을 이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22일에 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예. 표선고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시면서 이 제주도가 전국적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적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실제 현장에서는 대학 입시나 뭐 그 내신 평가 관련해서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이 지역대학과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장관이 제 옆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대학 입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학 입시를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의 아이비를 확대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초중학교를 좀 하는 게 어떤가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 같아요. 제가 취임해서 아니면 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확대는 못한다. DP가 수능처럼 대학 입시에서 인정되기까지는 그 인정될 거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이 피해보면 어떡하게요?
그래서 대입시가 바뀌면 저는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 조건이었으니까. 하나 지금 상태로는 역시 효성고등학교 하나로 족하지 다른데로 고등학교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지역 공동체든 교육 공동체 특히 선생님들이 어렵거든요. 연순이 뭐니 해서 선생님들이 예스 하면 초중학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교육위원회와 지난 5월 말입니까 우리 부감님이 교육청 대표로 해서 한 10명 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비 때문에. 일본은 200개 학교를 국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국가에서 대학에다가 얘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라도 DP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비도 개인 부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 표선 스타일이 아니고 대구 스타일입니다. 즉 우열반으로 고등학교는 초중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우열반으로 DP를 편성하고 있다. 일본입니다. 한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정말 이 DP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열쇠면 왜 대한민국의 그 수만 개 고등학교 중에서 공립고등학교 표선만 전부 할까요? 아직까지도 공립고등학교 전국에 어디도 전 학생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기타 등등 자율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가 마치 아이비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안 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따진다면 아이비 추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는 아이비는 난 안 한다. 교육청은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의 내용 하나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미 알려졌는데 현재 협의 단계와 협의에서 무엇이 가장 쟁점인지요? 예, 위치와 그다음 부지 면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청 쪽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가 넘어오면 딱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학교 짓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통합학교 또는 학교 이전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는 중투를 피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대답들 안 하십니까? 예,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때 초등학교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중앙초등학교위원회 상신을 하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주찬한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뭐 도내 기관 중에 최악의 주차장이라고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데 임기 내 주차장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한 몇 개월 전에 지난 예산 때 그 우리 별관 하나 사겠다고 예상을 했다가 잘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 이유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몇 팀을 내보내면 주차장이 좀 괜찮을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교육청에 몇 팀을 내보낸다고 해서 30명 쭉 나가는데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거 반이 나가도 안 된답니다. 예, 반이 나가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건데 뭐 주차타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분은 청을 어떤 한다는 사람도 있고 땅을 파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일 뿐 지금 그림 그려지는 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결을 되긴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글쎄요 아직은 제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임 기간 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아마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앞으로 1년 지났고 3년 내에 제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고맙습니다.